지혜는 익숙한 키보드 소리에 맞춰 손가락을 움직였다. 자정의 연구실은 그녀에게 익숙한 공간이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흐느적거리는 머리카락을 스쳤고 모니터에 푸른빛이 지친 그녀의 얼굴을 더욱 창백하게 만들었다. 책상 위에는 퉁퉁 불어터진 라면 용기가 놓여 있었다. 점심도, 저녁도 건너뛰고 오로지 논문 작업에만 몰두한 결과였다. 그녀는 안경을 코끝으로 밀어올리며 다시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다. 저주파 뇌파를 활용한 개선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 그녀의 박사학위 논문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똑, 똑. 책상 위의 탁상시계가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렸다. 그 소리는 고독한 연구실의 유일한 동반자처럼 느껴졌다. 문득 그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어둠이 짙게 깔린 캠퍼스에는 인적 하나 없었다. 수많은 밤을 이렇게 홀로 지새웠다. 다른 학생들은 벌써 졸업했거나 취업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지혜는 그저 자신의 연구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뿐이었다. 그녀의 삶은 연구실과 도서관, 그리고 가끔 들르는 편의점, 이 세 공간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녀의 연구는 복잡하고 난해했다. 뇌파의 미묘한 파동을 포착하고 그것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신호로 변환하는 기술은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 지혜는 매일 밤늦도록 코딩에 매달렸고 수많은 실험을 반복했다.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충동에 시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녀의 눈앞에는 미래의 환자가 자신의 뇌파로 로봇 팔을 움직이는 모습이 아른거렸다. 그것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심장이 가끔씩 쿡쿡 쑤시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당장 내일이 논문 발표를 위한 최종 검토 날이었다. 지금은 잠시라도 쉴 여유가 있어 없었다. 그녀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심호흡을 했다.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더 하면 돼. 그때였다. 연구실 창밖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야옹, 야옹. 지혜는 미간을 찌푸렸다. 한밤중에 고양이 소리라니. 피곤해서 헛것이 들리나 싶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점차 커졌다. 불안하고 가뜩이나 예민해진 신경을 건드렸다. 지혜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의자에서 일어났다. 창문을 열자 싸늘한 밤 공기와 함께 울음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다. 야옹 휴열. 울음소리는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마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듯했다. 지혜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 이 순간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논문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처량한 울음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약한 존재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 쯧! 무슨 일이지? 결국 그녀는 가운을 걸치고 연구실 문을 나섰다. 복도를 따라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가자 건물 뒤편 쓰레기장 근처에서 작은 몸집이 웅크리고 있었다. 한눈에 봐도 뼈만 앙상한 길고양이였다. 다리 한쪽을 절고 있었고 털은 여기저기 엉겨 붙어 있었다. 요유, 세상에. 지혜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고양이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괜찮아. 해치지 않아. 지혜는 조용히 속삭이며 주머니를 뒤적였다. 아까 편의점에서 사온 1,000원짜리 빵이 있었다. 점심 대신 먹으려고 남겨둔 것이었다.
그녀는 빵 조각을 조금 떼어내 고양이 앞에 놓아주었다. 고양이는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허겁지겁 빵을 먹기 시작했다. 고양이가 빵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던 지혜는 문득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이 작은 생명체는 자신만큼이나 고달픈 밤을 보내고 있었다. 뼈만 남은 다리를 보니 예전에 자신이 넘어졌을 때 생긴 무릎의 흉터가 떠올랐다. 어릴 적 넘어지면서 생긴 오래된 흉터. 평소에는 신경도 쓰지 않던 흉터가 유독 오늘 밤에는 선명하게 느껴졌다. 빵을 다 먹은 고양이는 지혜의 다리에 몸을 비볐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고양이의 부러진 다리를 살펴보았다. 안 되겠네. 병원에 데려가야겠어. 지혜는 한숨을 쉬며 지갑을 열었다. 지갑에는 10,000원짜리 한 장과 몇 개의 동전뿐이었다. 당장 내일 아침까지 버텨야 할 돈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양이를 품에 안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교문 밖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조금 늦어져도 괜찮아. 이 아이를 그냥 둘 순 없어. 이 작은 행동이 훗날 그녀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그때의 지혜는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양심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었다. 고양이를 동물병원에 맡기고 연구실로 돌아온 지혜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논문 최종 검토를 마칠 수 있었다. 피곤이 몰려왔지만 마음 한켠은 뿌듯했다. 아픈 고양이를 도와주었다는 작은 사실이 그녀의 지친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책상에 놓인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 커피 맛이 잠을 쫓아주는 듯 했다. 내일, 아니 몇 시간 후면 그녀는 존경하는 선배 이진우 리 진우에게 논문을 보여줘야 했다. 이진우 선배는 항상 그녀의 연구에 관심을 보였다. 화려한 언변과 깔끔한 외모로 교수님들의 총애를 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지혜가 힘들 때마다 격려해 주었고 가끔은 어려운 개념에 대한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지혜는 그를 진심으로 믿고 의지했다. 그의 조언은 언제나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그의 통찰력과 경험을 존중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진우 선배에게는 묘한 분위기가 있었다. 그는 종종 지혜의 연구 노트를 힐끗거리거나 그녀가 작업 중인 화면을 너무 오래 응시하는 듯한 느낌을 줄 때가 있었다. 지혜 씨, 이번 연구 정말 대단한데요. 완성되면 꼭 제일 먼저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지혜는 가끔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탐욕 같은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저 자신이 너무 예민한 탓이라고 치부했다. 선배는 언제나 자신을 아끼는 듯 했으니까. 지혜는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수첩을 꺼냈다. 겉표지는 이미 너덜너덜했지만 안에는 그녀의 손때 묻은 글씨와 복잡한 수식들이 가득했다. 이 수첩은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그녀의 모든 기발한 아이디어와 꿈들이 담겨있는 보물 창고였다. 미래에는 뇌파만으로 소통하고 움직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순수한 상상에서부터 시작된 그녀의 연구는 이 수첩에서부터 싹 텄다. 그녀는 논문에 담지 못한, 어쩌면 너무나도 급진적이라 아직은 현실화되기 어려운 아이디어들도 여기에 기록해 두었다. 예를 들어 집단 뇌파 동기화를 통한 인간의식 확장 같은 개념들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영혼의 기록이었다. 수첩을 다시 서랍에 넣은 지혜는 피곤에 겨워 눈꺼풀이 청은망은 무거웠다. 그녀는 그대로 책상에 엎드렸다. 꿈을 꾸는 듯했다. 뿌연 안개 속에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지혜야, 지혜야. 그리고 강렬한 고통이 그녀의 온몸을 덮쳤다. 숨이 막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아픔이 엄습했다. 눈앞이 흐려지고 세상이 암전되었다. 마치 거대한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아, 죽는 건가?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눈을 떴다. 새하얀 천장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이었다. 톡 쏘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병원 자신이 왜 병원에 있는 거지? 이해야 정신이 드니 엄마 여기 있어. 익숙한 목소리. 그녀의 어머니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다. 어머니의 손을 잡자 따뜻하고 익숙한 온기가 느껴졌다. 엄마, 제가 왜 여기 있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네가 갑자기 쓰러졌잖니. 과로사 할 뻔했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논문 때문에 밤샘을 너무 했지. 이놈아 어휴. 엄마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 과로사 논문 지혜의 머릿속에 혼란이 휘몰아쳤다.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논문, 맞다. 논문, 그녀는 벌떡 몸을 일으키려 했다. 논문은요, 이진우 선배한테 보여주기 전날 어머니는 그녀를 진정시키려 어깨를 눌렀다. 진정해. 무슨 소리야. 논문은 여기 있잖아. 어머니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으로 시선을 돌리자. 침대 옆 협탁에 익숙한 재본된 논문이 놓여 있었다. 저주파 뇌파를 활용한 개선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 그녀의 논문이었다. 완성본 그대로.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어떤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2년 후 이번 연구를 통해 저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의 결과입니다.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자신감 넘치게 발표하는 이진우 선배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뒤편 대형 스크린에는 그녀의 논문 제목이, 그리고 그녀의 모든 연구 성과가 담긴 그래프와 데이터가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 논문에는 이진우의 이름만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지혜는 객석 뒤편에 초라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박사 과정생이 아니었다. 이진우 교수의 조교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논문을 훔쳐 교수가 되었고, 그녀는 그에게 착취당하며 과로에 시달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밤낮 없이 그의 지시를 따랐고 그의 빛나는 성공 뒤에서 그림자처럼 존재했다. 교수님, 발표 정말 대단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 저주파 뇌파를 활용한 아이디어는 정말 혁신적인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수년간 밤샘 연구 끝에 얻어낸 결과물이죠. 이진우는 능글맞게 웃으며 칭찬을 받아들였다. 지혜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피, 땀, 눈물이 담긴 결과물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갑자기 심장에 강렬한 통증이 느껴졌다. 숨이 막혀왔다. 눈앞이 핑 돌았다. 쿨럭. 그녀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휘청거렸다.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다. 모든 이의 시선은 무대 위에 빛나는 이진우 교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대로 쓰러졌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순간 마지막으로 보았던 것은 비웃는 듯한 이진우의 희미한 미소였다. 유악. 지혜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일으켰다. 숨이 가빴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다. 꿈이 아니었다. 생생한 기억이었다. 그녀는 과로로 죽었고 이진우는 그녀의 논문을 훔쳐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 모든 일이 일어나기 바로 전날로 돌아와 있었다.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논문.
이진우에게 보여주기 위해 최종 검토를 마친 그 논문. 그녀는 손을 들어 자신의 심장을 움켜쥐었다. 더 이상 쿡쿡 쑤시는 통증은 없었다. 하지만 그 대신 깊은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강렬한 의지가 솟아났다. 그녀는 다시는 이진우에게 농락당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그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살아 돌아온 것이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다른 차갑고 단호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지혜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쑤시는 듯 했지만 어제까지 느꼈던 그 지독한 피로감은 사라진 듯 했다. 오히려 알 수 없는 에너지가 온몸에 퍼져나가는 느낌이었다. 어머니는 잠시 간호사를 부르러 나간 참이었다. 조용한 병실에 홀로 남겨진 지혜는 다시 한번 협탁 위에 논문을 바라보았다. 나의 논문을 훔쳐 교수가 된 선배. 나는 그의 조교로 살다 과로사했다. 다시 눈을 떴을 땐 그에게 논문을 보여주기 바로 전날이었다. 머릿속에 박힌 이 문장이 그녀의 현실이었다. 죽음의 고통과 배신감은 생생하게 남아 그녀의 심장을 옥죄었다. 꿈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선명한 기억이었다. 이진우의 비웃는 듯한 미소. 조교로서 비참하게 살았던 2년. 그리고 과로로 쓰러지던 순간의 절망감.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지혜는 천천히 논문을 집어들었다. 표지에 박힌 자신의 이름. 지혜, 박사학위 논문. 이 논문이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논문은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인이기도 했다. 이진우에게 보여주는 순간 그녀의 운명은 비극으로 치달았다. 이진우, 그의 이름 석자를 나직이 읊조리자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이전 생에서는 그를 너무나도 믿고 존경했다. 그는 항상 친절했고 유능해 보였다. 그러나 그 친절함 뒤에는 탐욕과 기만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과 열정을 이용해 자신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삼았다. 지금 그녀는 과거로 돌아왔다. 이것은 기회였다. 다시는 그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을 기회. 그녀의 인생을 다시 쓰고 그녀의 이름을 되찾을 기회.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어머니와 함께 간호사가 들어왔다. 간호사는 지혜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 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다행이에요. 과로가 심해서 위험할 뻔했어요. 충분히 쉬셔야 합니다. 어머니는 지혜의 손을 꼭 잡았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퇴원해도 괜찮다고 하셨어. 집으로 가서 푹 쉬렴. 논문도 중요하지만 내 건강이 먼저지. 지혜는 어머니의 걱정, 어린 눈을 바라보았다. 이 소중한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걱정 셔시키쳐 드려서 죄송해요. 퇴원 수속을 밟고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폐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 냉기는 이전처럼 뼈에 사무치게 시리지 않았다.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는 듯 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집으로 돌아온 지혜는 가장 먼저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어지럽게 놓인 전공 서적들, 그리고 며칠 밤낮을 함께했던 커피잔이 그대로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파일을 확인했다. 이진우에게 보낼 예정이었던 논문 최종본 파일이 그대로 있었다. 이 파일을 보내면 모든 것이 반복될 거야. 지혜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망설였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녀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한순간에 타인의 것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녀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이진우가 얼마나 교활하고 치밀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논문을 베끼는 것을 넘어
교묘하게 내용을 수정하고 자신의 아이디어인 양 포장하여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눈에 이전 생에서 쓰던 낡은 수첩이 들어왔다.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던 그 수첩이었다. 무의식적으로 수첩을 꺼내 들었다. 낡은 종이 위에는 그녀의 어릴 적부터의 상상력과 기발한 아이디어, 그리고 논문에는 차마 담지 못했던 더 파격적인 연구 개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집단 뇌파 동기화를 통한 인간 의식 확장, 꿈의 세계와 현실을 연결하는 뇌파 통신 시스템. 이런 아이디어들은 당시로서는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게 들릴 수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것들을 수첩에만 간직한 채 논문에는 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는 미래를 알고 있었다. 이진우가 논문을 훔쳐 성공할 것이라는 사실도. 그리고 그 성공의 기반이 결국 자신의 아이디어라는 사실도. 지혜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대로 논문을 숨기기만 한다면 그럼 이진우는 내 것을 훔치지 못하겠지. 하지만 나는 과연 제대로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을까? 논문 표절 시비에 휘말리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단순히 논문을 숨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자신의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 이진우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자신의 정당한 위치를 되찾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다. 이진우의 탐욕스러운 본성을 역이용할 방법이.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는 이진우 선배였다. 지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벌써 연락이 오는 건가?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지혜 씨, 괜찮아요.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논문 최종 검토 날인데 괜찮겠어요. 이진우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움으로 가득했다. 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진심이라고 믿을 만한 완벽한 연기였다. 지혜는 이전 생에서의 순진했던 자신을 떠올리며 씁쓸하게 웃었다. 웃기는 소리. 네가 정말 걱정했다면 과로사 할 때까지 내버려 두지 않았겠지. 너의 선배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행히 이제 괜찮아졌어요. 지혜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속은 이미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다행이네요. 그럼 논문은요, 오늘 최종 검토하기로 했었는데 혹시 제가 가서 가져올까요? 아니면 제가 도와드릴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해요. 지혜 씨 논문은 워낙 훌륭해서 제가 조금만 도와드려도 완벽해질 거예요. 이진우는 능글맞게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의 속셈은 뻔했다. 그녀의 논문을 빨리 손에 넣어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을 터였다. 지혜는 잠시 침묵했다. 이전 생에서 그녀는 이 말을 듣고 고맙다고 하며 이메일로 논문을 보냈다. 그게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아, 선배님, 사실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논문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봤어요. 그러다 보니 몇 가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라서요. 이진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 미세한 침묵이 흘렀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요. 어떤 건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흥분이 섞여 있었다. 그는 늘 새로운 것에 대한 탐욕이 있었다. 특히 타인의 것이라면 더욱. 네, 사. 기존 논문의 핵심 개념인 저주파 뇌파를 활용한 인터페이스는 그대로 가되 그 신호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구체화된 건 아니지만 아마 선배님도 깜짝 놀라실 만한 내용일 거예요. 지혜는 최대한 모호하게, 하지만 동시에 강렬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말했다. 그녀는 미끼를 던졌다. 이진우의 탐욕을 자극할 만한 미끼를. 정말요, 대단하네요, 지혜씨. 그럼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가서라도 도와드릴게요.
이진우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변해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지혜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을 터였다. 아직은요, 완전히 정리되려면 며칠은 더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완성되면 선배님께 제일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때 선배님 조언도 듣고요. 지혜는 그를 안심시키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제일 먼저 보여줄 거야. 네가 내 함정에 빠지도록. 전화를 끄는 지혜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이제 이진우는 그녀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갈증으로 애가 탈 것이다. 그는 이 정보를 자신의 성공에 어떻게든 이용하려 할 것이다. 그녀는 그 점을 정확히 노릴 생각이었다. 단순히 논문을 숨기는 것을 넘어 이진우의 탐욕을 이용해 그를 파멸로 이끌 계획을 세워야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리고 순진한 연구원이 아니었다. 죽음을 경험하고 돌아온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 복수를 계획하는 강인한 여인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삶은 그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녀의 것을 훔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짓밟았던 자에게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다.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수첩이 마치 복수의 서약을 담은 듯 단단하게 느껴졌다. 지혜는 퇴원 후 며칠간 집에 머물며 철저히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지난 생에서의 이진우의 행동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다. 그는 단순히 논문을 훔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연구 과정을 면밀히 주시했고, 심지어 그녀의 아이디어를 교묘하게 자신의 것처럼 둔갑시키기 위해 약간의 변형까지 가했다. 그리고 그녀가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는 가장 먼저 논문 안부를 물어 자신의 손에 넣으려 했다. 이번에도 그는 어김없이 접근해왔다. 이진우, 네가 가진 탐욕이 네 무덤이 될 거야. 지혜는 낡은 수첩을 펼쳤다. 여기에 담긴 집단 뇌파 동기화를 통한 인간 의식 확장이나 꿈의 세계와 현실을 연결하는 뇌파통신 시스템 같은 아이디어들은 박사 논문에 담기에는 너무나 급진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였지만 그녀의 천재성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녀는 이 아이디어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날 오후, 지혜는 이진우에게 연락을 했다. 선배님, 제 논문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학교 연구실에서 잠시 뵐 수 있을까요? 이진우는 예상했다는 듯 즉시 동의했다. 그래, 지혜씨. 난 언제든지 환영이야. 마침 나도 지혜씨 논문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았거든.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기대감이 묻어 있었다. 지혜는 학교 연구실로 향했다. 낯익은 복도를 걷는 발걸음은 더 이상 초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묘한 긴장감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연구실 문을 열자 이진우가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지혜씨 몸은 좀 어때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네. 이진우는 걱정하는 척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가식적인 미소를 보자 지혜는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네, 이제 괜찮아요. 선배님 덕분에. 지혜는 미소로 응수했지만 그 미소 속에는 차가운 비웃음이 담겨 있었다. 이진우는 얼른 화제를 논문으로 돌렸다. 그럼 얘기했던 획기적인 아이디어 말인데요.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혹시 완성된 부분이 있나요? 그의 눈빛은 지혜의 손에 들린 노트북 가방을 힐끗거렸다. 아, 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혜는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켰다. 그녀는 기존 논문 파일이 아닌 며칠 밤낮으로 새로 작업한 파워포인트 파일을 열었다. 여기에는 그녀의 수첩에만 있던 아이디어들을 간략하게 시각화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기존 논문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훨씬 더 심화되고 독창적인 내용들이었다. 기존 저주파 뇌파 인터페이스는 주로 단순한 명령 제어에 초점을 맞췄죠. 하지만 저는 이 뇌파의 공명 현상에 주목했어요. 서로 다른 뇌파 주파수를 가진 두 개체 간의 미세한 동조를 유도한다면 단순한 제어를 넘어선 정보의 상호 교환이 가능할 거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지혜는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발표가 아니었다. 그녀의 진정한 재능을, 이전 생에서는 빛을 보지 못했던 그녀의 천재성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뇌가 특정 이미지를 떠올릴 때 발생하는 뇌파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다른 뇌로 전송하여 동일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뇌파 공명 전송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물론 아직 초기 단계의 가설이지만 제 시뮬레이션 결과는 긍정적입니다. 이진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다. 그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미세한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지혜의 논문 원본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말하는 이 내용은 기존 논문에는 없던, 듣도 보도 못한 개념이었다. 뇌파 공명 전송, 흥미로운데요. 하지만 너무 추상적인데요. 기존 논문에도 충분히 혁신적인 내용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복잡한 가설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진우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지혜의 아이디어를 깎아내리려 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불안해하는 듯 했다. 선배님, 기존 논문은 시작에 불과해요. 진정한 혁신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뇌파 공명 전송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소통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꿈속의 경험이나 감각까지도 공유할 수 있게 되겠죠. 지혜는 그의 반응을 예상이라도 한 듯 미소를 지었다. 그때였다. 연구실 문이 노크도 없이 열렸다. 이 연구실의 지도교수인 김 교수가 들어섰다. 그는 항상 온화한 표정을 짓는 인자한 인물이었지만 학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했다. 오지혜 씨 병원에서 퇴원했구나. 괜찮은가? 자네 논문은 잘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이야. 김 교수는 지혜에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의 뒤에는 지혜의 절친한 후배이자 조교인 민준 아이 서 있었다. 민준은 지혜와 김 교수를 향해 가볍게 목례를 했다. 민준은 지혜의 뛰어난 재능을 가장 먼저 알아본 인물 중 한 명이었다. 그는 항상 지혜를 믿고 지지해 주었으며 그녀의 연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진우는 김 교수의 등장에 순간적으로 표정을 굳혔다가 이내 능숙하게 미소를 지었다. 교수님, 마침 지혜 씨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저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그는 겉으로는 지혜를 칭찬하는 듯 했지만 그의 눈빛은 끊임없이 지혜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다. 새로운 아이디어라 어떤 건데? 김 교수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지혜에게 다가왔다. 그는 항상 새로운 연구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다. 지혜는 김 교수에게 화면을 보여주며 다시 설명했다. 이번에는 이진우의 심기를 더욱 건드리기 위해 좀 더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그래프까지 보여주었다. 교수님, 저는 뇌파의 단순한 수용을 넘어 능동적인 전송과 공명, 가능성을 연구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특정 조건에서 두 개체의 뇌파가 동조하며 정보가 교환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김 교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오, 이건 정말 놀라운 접근 방식이로군. 기존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의 한계를 뛰어넘는 개념이야. 자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대단해. 김 교수는 진심으로 감탄했다.
그는 지혜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의 파격적인 아이디어는 예상치 못했던 터였다. 민준 역시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지혜 선배님은 항상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세요. 제가 봐도 이 뇌파 공명 전송은 혁신적인 개념 같아요. 민준의 눈에는 지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이진우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의 입꼬리는 경련하듯 떨렸다. 지혜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김 교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자 그의 마음속에는 질투와 불안감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지혜의 원래 논문은 충분히 훌륭했지만 이 새로운 아이디어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만약 지혜가 이 아이디어를 논문에 포함시키기라도 한다면 그는 결코 그녀의 논문을 완전히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을 터였다. 하지만 교수님,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가설일 뿐입니다. 실험 데이터도 부족하고. 이진우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회방을 놓았다. 김 교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물론 아직 가설 단계겠지만 지혜 씨의 통찰력은 매우 훌륭하네. 연구자에게 중요한 건 바로 이런 대담한 상상력이야. 지혜 씨, 이 부분은 논문에 꼭 포함시켜서 더 깊이 연구해보게. 자네의 박사 논문을 더욱 빛내줄 걸세. 김 교수의 말은 지혜에게는 강력한 지지였지만 이진우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지혜의 눈빛이 이진우를 향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이제 시작이야 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이진우는 지혜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어떻게든 손에 넣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지혜의 연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표절에 대한 탐욕과 함께 지혜에 대한 깊은 경계심과 질투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제 지혜가 더 이상 예전에 순진하고 무른 후배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위험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이용해야만 했다. 지혜의 뇌파 공명 전송 아이디어는 김 교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빠르게 추진되었다. 김 교수는 지혜에게 연구실을 따로 배정해 주었고 필요한 모든 장비를 지원해 주었다. 민주는 지혜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밤낮 없이 그녀를 도왔다. 그들의 연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지혜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과 이진우에 대한 복수심을 동력 삼아 연구에 몰두했다. 하지만 이진우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지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들고 나오자마자 발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김 교수에게 지혜가 과로로 쓰러진 후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지혜 씨가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비현실적인 아이디어에 집착하고 논리적인 사고가 흐려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휴식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는 교묘하게 지혜의 연구를 회방 놓으려 했다. 또한 이진우는 학과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지혜의 연구를 방해했다. 필요한 실험 장비가 갑자기 고장나거나 중요한 데이터 파일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상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민주는 이 모든 것이 이진우의 소행임을 직감했지만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선배님, 아무래도 이진우 선배가 우리를 방해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실험 결과를 백업하는 걸 깜빡했는데 그 파일이 통째로 날아갔어요. 민주는 분통을 터뜨렸다. 지혜는 차분하게 웃었다. 걱정 마. 민준아, 이진우 선배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할 거야. 그러니 이런 방해 공작쯤은 예상했어. 우리가 더 철저히 준비하면 돼. 이진우의 방해는 지혜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오히려 그의 행동에서
과거의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녀의 순진함과 나약함이 그에게 이용당했던 것이다. 이번에는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수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마침내 학과에서 매년 주최하는 학술 발표회가 다가왔다. 이진우는 이 학술 발표회를 이용해 자신의 업적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교수 임용에 한 발짝 더 다가설 계획이었다. 그리고 지혜는 바로 이 무대를 이진우를 무너뜨릴 최후의 시험의 장으로 삼기로 했다. 발표회 당일,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학과 교수들과 연구원들,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이 참석했다. 이진우는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섰다. 그는 그녀의 논문 중 핵심적인 내용들을 자신의 연구인 양능숙하게 발표했다. 그의 발표는 매끄러웠고 사람들은 그의 유려한 언변에 감탄했다. 민주는 객석에 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지혜를 바라보았다. 선배님, 이진우 선배가 너무 능숙하게 발표하는데요. 마치 진짜 자기 연구인 양. 지혜는 피식 웃었다. 당연하지. 내 논문이니까. 하지만 그의 발표는 완벽한 복사본에 불과해. 진짜와 가짜는 한 끗 차이야. 이진우의 발표가 끝나자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의 눈이 객석에 앉아있는 지혜와 마주쳤다. 그의 눈빛에는 승리감과 함께 조롱하는 듯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내 논문은 이제 완전히 내 것이야라고 말하는 듯했다. 다음 발표자는 지혜였다. 그녀의 이름이 호명되자 강당 안에는 미세한 술렁임이 일었다. 이진우가 퍼뜨린 소문 때문인지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의심이 섞여 있었다. 김 교수는 지혜에게 격려의 눈빛을 보냈지만 그의 얼굴에도 미세한 긴장감이 엿보였다. 지혜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 올라갔다. 그녀의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다. 지난 생에서 과로로 쓰러지기 직전 그녀는 이진우에게 최종 검토를 위해 논문을 넘겼다. 그리고 이진우는 그 논문을 훔쳤다.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그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대신 논문의 핵심 내용을 뇌파 공명 전송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업그레이드했다. 그녀는 이진우가 아직 보지 못한 진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들고 있었다. 마이크 앞에 선 지혜는 심호흡을 했다.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마치 세상의 모든 중압감을 혼자서 감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고독했다. 민주는 객석 맨 앞자리에 앉아 그녀를 응원하고 있었지만 이 순간 그녀는 홀로 모든 것을 감내해야 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과정생 이지혜입니다. 오늘 저는 저주파 뇌파를 활용한 개선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연구의 후속 연구이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뇌파 공명 전송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강당을 울렸다. 그녀는 준비해온 슬라이드를 하나씩 넘기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기존 논문의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한 뒤 곧바로 뇌파 공명 전송의 핵심 원리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그녀의 발표는 논리 정연했으며 예측 불가능한 아이디어들은 청중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기존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일방적인 명령 제어였다면 뇌파 공명 전송은 양방향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을 넘어 감각과 감정, 심지어 꿈의 내용까지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시작되었다. 이진우는 객석에 앉아 지혜의 발표를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점차 굳어갔다. 지혜의 발표는 그가 훔친 논문과는 차원이 다른 내용이었다. 그는 지혜가 병원에 입원한 사이 그 짧은 시간에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완성했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자신의 계획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듯한 불안감이 역력했다. 지혜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다. 그것은 복잡한 뇌파 패턴이 서로 겹쳐지며 하나의 거대한 파동을 이루는 시뮬레이션 영상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설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론적 검증을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제 환경에서의 검증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술이 인류의 소통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강당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다. 그리고 곧이어 여기저기서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지혜의 아이디어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들이었다. 지혜는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하며 자신의 연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었다. 그때 이진우가 손을 들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지혜씨, 발표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혜씨 논문의 핵심은 저주파 뇌파를 활용한 제어 시스템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공명전송이라는 개념은 너무 급작스럽게 추가된 것 같습니다. 혹시 충분한 검증을 거친 내용인지 의문이 드네요. 이진우는 교묘하게 지혜의 아이디어가 즉흥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 했다. 그의 질문은 마치 지혜가 자신의 원래 논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새로운 것에 집착하는 것처럼 들리게 하려는 의도였다. 그는 그녀의 정신 건강에 대한 소문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는 듯 했다. 강당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지혜에게 집중되었다. 이진우의 질문은 단순히 학문적인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혜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한 공격이었다. 지혜는 이진우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차가웠다. 선배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이 뇌파공명 전송이라는 개념은 제 박사 논문의 원래 아이디어 중 하나였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기술적인 한계와 시간 제약으로 인해 논문에 완전히 담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 오래된 연구 노트에는 이 개념에 대한 수많은 스케치와 초기 아이디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낡은 수첩을 집어들었다. 이 수첩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연구 아이디어를 기록해 온 것입니다. 여기에는 집단 뇌파 동기화를 통한 인간의식 확장이라는 개념이 이미 5년 전부터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선배님께서도 제가 이전에 보냈던 논문 파일에서 이 개념의 아주 작은 흔적을 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 문장은 이진우를 향한 직접적인 경고이자 도발이었다. 그녀는 이진우가 자신의 논문을 훔쳐본 사실을 알고 있음을 암시했다. 이진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말을 잃었다. 지혜의 오래된 연구 노트라는 말은 그에게 치명타였다. 그가 훔친 논문에는 뇌파 공명 전송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그는 지혜가 이 아이디어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는 그녀의 기존 논문만을 복사했을 뿐이었고 그 외의 그녀의 진짜 오리지널리티는 간과했던 것이다. 김 교수의 눈빛이 이진우를 향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학과 내에서 이진우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지만 김 교수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지혜의 당당한 반박과 이진우의 굳어버린 표정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지혜는 다시 청중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저는 이번 연구를 통해 기존의 학문적 관습에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미완성된 아이디어가 더 큰 가능성을 품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뇌파 공명 전송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제 스스로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그녀의 발표는 단순한 학술 발표를 넘어 그녀의 결의와 열정을 보여주는 장이었다. 강당 안에는 숙연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그녀의 재능에 대한 경의이자 그녀의 용기에 대한 찬사였다. 이진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자신에게 쏟아지는 싸늘한 시선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학술 발표회 이후 강당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지혜의 뇌파 공명 전송이라는 혁신적인 개념은 학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그녀의 이름은 순식간에 화제의 중심에 섰다. 반면 이진우는 싸늘한 시선과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진우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탐욕과 오만은 그의 몰락을 더욱 재촉했다. 그는 지혜가 발표한 뇌파 공명 전송 아이디어를 어떻게든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발버둥 쳤다. 그는 지혜의 연구실에 몰래 침입하여 자료를 훔치려 시도했고 그녀의 노트북을 해킹하려 했다. 그러나 지혜는 이미 그의 모든 수를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도움을 받아 모든 자료를 철저히 백업하고 보안을 강화해 두었다. 며칠 후 학과에서는 지혜의 뇌파 공명 전송 이론에 대한 공개 검증 세미나를 열기로 결정했다. 김 교수는 지혜에게 직접 이 세미나를 주관하라고 요청했다. 이는 지혜의 아이디어에 대한 학과의 공식적인 지지를 의미하는 동시에 그녀의 연구에 대한 심도 깊은 검증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지혜 씨, 자네의 아이디어가 워낙 파격적이라 학계의 관심이 지대하네. 이번 세미나는 자네의 이론을 학계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이니 철저히 준비하게. 이진우 교수도 참석할 것이네. 김 교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지혜에게 말했다. 이진우 교수라. 지혜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이번이 마지막이었다. 그를 완전히 무너뜨릴 결정적인 기회. 세미나 당일 강당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학과 교수들은 물론 타 학과 교수들과 외부 학계 인사들까지 대거 참석했다. 특히 최신 기술 트렌드에 민감한 언론사 기자들도 취재를 위해 자리를 채웠다. 모두 지혜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과연 실제적인 가치를 지니는지 직접 확인하려 온 것이었다. 이진우는 맨 앞줄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지혜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질투와 증오가 뒤섞여 있었다. 지혜는 무대 중앙에 섰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강렬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뇌파 공명 전송에 대한 심도 깊은 검증 과정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시연 영상을 틀었다. 영상에는 2명의 참가자가 머리에 뇌파 측정 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다. 한 명은 송신자, 다른 한 명은 수신자였다. 송신자가 특정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떠올리자 수신자의 뇌파에서 동일한 패턴이 감지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그래프로 표시되었다. 심지어 송신자가 특정한 감정, 행복, 슬픔을 느끼자 수신자의 얼굴에도 미세한 감정 변화가 나타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다. 이는 단순히 뇌파 신호를 제어하는 것을 넘어 감각과 감정까지도 전송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충격적인 결과였다. 강당 안은 술렁거렸다. 시연 영상은 학계의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었다. 이진우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그는 지혜의 아이디어가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상당한 수준으로 검증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하는 듯 했다. 시연이 끝나자 지혜는 마이크를 들었다. 이 시연은 극히 제한된 환경에서 이루어진 초기 결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술이 언젠가 인류의 소통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진정한 의미의 공감과 이해가 가능해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녀의 발표는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이때 이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지혜 씨, 잠시만요. 방금 보여준 시연은 조작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뇌파 신호는 매우 미세하고 불안정해서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동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마 사전에 조율된 것이거나 혹은 이진우는 말을 흐리며 지혜가 시연을 조작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암시했다. 그의 발언은 강당안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일부 기자들은 급히 메모를 시작했다. 이진우는 지혜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선 것이었다. 김 교수는 굳은 얼굴로 이진우를 바라보았다. 이진우 교수, 근거 없는 비방은 삼가 주십시오. 이것은 학술 세미나입니다. 하지만 이진우는 멈추지 않았다. 아닙니다. 교수님 지혜 씨의 기존 논문조차 이 정도 수준의 연구는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비현실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지혜 씨는 과로로 쓰러진 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것이 그는 지혜의 과거를 들춰내 그녀의 주장을 깎아내리려 했다. 지혜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가 자신의 약점을 건드리는 순간이었다. 민주는 불안한 표정으로 지혜를 바라보았다.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지혜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홀로 모든 압박을 견뎌야 했다. 그때 지혜의 얼굴에 비장한 미소가 떠올랐다. 선배님, 제 시연이 조작되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떠십니까? 지혜는 예측 불가능한 제안을 했다. 그녀는 무대 옆으로 걸어가 뇌파 측정 장치가 놓인 탁자 앞에 섰다. 여기 방금 시연에 사용했던 뇌파 측정 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익숙한 이미지 파일을 띄우겠습니다. 선배님께서 직접 이 장비를 착용하시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이미지와 감정을 맞춰보세요. 강당안은 술렁거렸다. 이진우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지혜의 제안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그가 시연 조작을 주장한 것은 단순히 지혜를 깎아내리려는 의도였지. 자신이 직접 나서서 검증에 참여할 생각은 없었다. 게다가 지혜의 뇌파 공명 전송이 사실이라면 그의 비밀 표절, 이 만천에 드러날 수도 있었다. 무슨 소립니까? 제가 왜 그런 실험에 참여해야 합니까? 저는 지혜 씨의 연구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을 뿐입니다. 이진우는 발뺌하려 했다. 두려우신가요? 선배님 아니면 자신의 주장이 거짓임을 알고 계신가요? 지혜는 차갑게 되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당을 쩌렁쩌렁 울렸다. 김 교수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다. 이진우 교수, 지혜 씨의 제안은 명예를 걸고 하는 것이네. 만약 자네 주장이 옳다면 지혜 씨의 시연은 조작임이 드러날 걸세. 자네의 학자적 양심을 보여줄 기회일세. 사면촉에 몰린 이진우는 결국 마지못해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뇌파 측정 장치를 착용했다. 지혜는 그에게 의자 하나를 내어주고는 무대 뒤편으로 물러났다. 지금부터 제가 머릿속으로 특정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 이미지에 대한 감정을 실어 전송하겠습니다. 선배님께서는 편안하게 마음을 비우고 제 뇌파를 받아들이세요. 지혜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정신은 오직 한 가지 이미지에 집중했다. 그것은 바로 어릴 적 그녀의 방벽에 붙어있던 그녀가 직접 그린 작은 우주선 그림이었다. 꿈 많던 어린 시절, 그녀가 과학자의 꿈을 키우게 만든 바로 그 그림. 그리고 그 그림에 대한 그녀의 감정은
강렬한 열망과 순수한 희망벌이었다. 강당하는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모두의 시선은 뇌파 측정 장비에 연결된 대형 스크린으로 향했다. 스크린에는 지혜와 이진우의 뇌파 패턴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의 뇌파가 무질서하게 움직였다. 이진우는 땀을 흘리며 안절부절 못했다. 그리고 몇 초 후 기적이 일어났다. 스크린 속 이진우의 뇌파가 서서히 지혜의 뇌파 패턴과 동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뇌파 그래프에 미세하게 우주선의 이미지 패턴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이어서 이진우의 얼굴에도 미묘한 감정 변화가 나타났다.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가 이내 옅은 미소가 번졌다. 마치 어린 시절의 순수한 열망을 되새기는 듯한 표정이었다. 이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우주선, 꿈, 희망,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강당 안의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 기자들은 연신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고 청중들은 경악과 감탄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진우는 눈을 번쩍 떴다. 자신이 방금 무의식적으로 지혜의 생각을 읽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혼란,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표절의 죄책감이 뒤섞여 나타났다. 그때 지혜가 마이크를 들었다. 선배님, 제 질문에 답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선배님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는 무엇이며 그에 대한 감정은 어떠했습니까? 이진우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놓인 뇌파 그래프와 지혜의 눈을 번갈아 보았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그가 거짓말을 하면 뇌파 그래프가 그를 배신할 터였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우주선, 순수한 희망, 그리고 제 잘못된 욕망, 그의 고백은 강당을 뒤흔들었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경악과 함께 충격이 번졌다. 이진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무대 아래로 내려갔다. 그의 등은 구부정했고 그의 어깨는 무거웠다. 그가 떠나는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강당 안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지혜의 압도적인 승리이자 그녀의 천재성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이었다. 사람들은 지혜를 향해 환호했고 그녀의 이름이 강당에 울려 퍼졌다. 김 교수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지혜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가는 촉촉했다. 지혜 씨, 정말 대단하네. 자네의 통찰력과 용기의 경의를 표하네. 민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지혜에게 달려왔다. 선배님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지혜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지난 생의 억울함과 고통,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찾아온 승리와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를 짓눌렀던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했다. 그녀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녀의 재능은 세상의 빛을 발했다. 이 순간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학술 세미나에 여파는 거셌다. 이지혜라는 이름은 하룻밤 사이에 학계와 언론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그녀의 뇌파 공명 전송 시연은 과학계의 오랜 난제였던 마음 읽기와 사고 전송의 가능성을 엿보게 하며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녀의 천재성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 없이 빛을 발했다. 반면 이진우는 몰락의 길을 걸었다. 세미나에서 자신이 지혜의 아이디어를 표절하려 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데다가 지혜의 시연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그의 입지는 급속도로 축소되었다. 김 교수는 즉시 학과윤리위원회를 소집했고 이진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조사 과정은 철저했다.
지혜가 과거 이진우에게 보냈던 논문 파일과 그녀의 낡은 수첩에 기록된 아이디어들, 그리고 이진우가 지혜의 연구를 방해했던 정황들이 낱낱이 드러났다. 특히 이진우가 자신의 교수 임용 심사 과정에서 지혜의 논문 내용을 자신의 연구 성과로 둔갑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학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며칠 후 이진우는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다. 교수 자격은 물론 학계에서의 연구 활동도 영구적으로 금지되었다. 그의 이름은 표절 교수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와 함께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그의 화려했던 명성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언론은 연일 그의 몰락을 대서특필했고 그는 더 이상 학계에 발붙일 곳이 없게 되었다. 자신의 탐욕이 부른 비참한 최후였다. 김 교수는 지혜를 자신의 연구실로 불렀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함께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지혜 씨, 그동안 정말 미안했네. 자네의 재능을 의심하고 이진우의 모략을 간파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내 불찰이야. 다시 한번 사과하네. 김 교수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혜의 능력을 믿었지만 이진우의 교활함에 잠시 현혹되었던 자신을 자책하는 듯 했다.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교수님, 저는 단지 저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저의 연구를 믿어주시고 지원해주신 덕분에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미소를 지었다. 자네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고 싶네. 우리 학교에서 뇌파공명 전송연구소를 설립하고 싶네. 그리고 그 연구소의 소장을 지혜 자네가 맡아주었으면 하네. 자네의 재능과 통찰력이라면 인류의 미래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을 걸세. 지혜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연구소 소장이라니. 그것은 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게다가 뇌파 공명 전송은 그녀의 꿈이자 열정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조교가 아닌 자신의 연구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보상을 넘어선 그녀의 학자적 삶에 대한 최고의 인정이자 기회였다. 교수님, 정말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물론이지. 자네는 충분히 자격이 있네. 아니, 자네만이 이 연구를 이끌어갈 수 있을 걸세. 자네의 용기와 재능을 믿네. 김 교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지혜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 모든 것이 지난 생에서의 비극적인 죽음과 이번 생에서의 처절한 싸움 끝에 얻어낸 값진 결과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 모든 것을 바쳐 이 연구에 헌신하겠습니다. 며칠 뒤, 지혜는 민준과 함께 학교 캠퍼스를 거닐었다. 가을의 단풍이 붉게 물들어 캠퍼스를 아름답게 수놓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선배님, 정말 축하드려요. 연구소 소장이라니 선배님이라면 충분히 해내실 거예요. 민준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지혜의 어깨를 토닥였다. 지혜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아, 네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항상 날 믿어주고 도와줘서 고마워. 민준은 그녀가 다시 살아난 후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비밀을 공유하는 유일한 친구였다. 그는 지혜의 재능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지지해 주었으며 그녀가 힘들 때마다 곁을 지켰다. 무슨 말씀이세요, 선배님? 당연한 거죠. 저는 항상 선배님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선배님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셨어요. 민주는 수줍게 웃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지혜는 고개를 들어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지난 생에서의 삶은 잿빛으로 물든 악몽 같았다.
매일 밤 연구실에 갇혀 자신의 꿈이 짓밟히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결국 과로로 죽음을 맞이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생기 넘치는 색깔로 물들어 있었다. 민준아, 나는 한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 내 논문이 도둑맞고 내 꿈이 송두리째 무너졌을 때 정말 죽고 싶었지. 지혜는 담담하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자신의 죽음과 회귀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겪었던 고통과 절망만큼은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민준은 지혜의 손을 잡았다. 선배님은 정말 강하세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서 이렇게 모든 것을 되찾으셨으니까요. 응, 다시 살아보니 알겠더라. 내 꿈은 나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지혜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더욱 단단하고 현명해졌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 뇌파공명 전송 연구도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이해를 위한 거니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선배님. 선배님의 연구는 단순히 기술을 넘어선 의미가 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캠퍼스의 평화로운 풍경을 만끽했다. 지혜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나 복수심이 없었다. 오직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과 평화로운 행복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두 번째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수년이 흘렀다. 이지혜 박사는 더 이상 이름 없는 연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학계에서 뇌파공명 전송 분야의 선구자로 인정받는 저명한 과학자가 되었다. 그녀가 소장으로 있는 뇌파공명 연구소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고, 그녀의 연구는 인류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연구소는 이제 최첨단 시설을 자랑했다. 이전 생에 낡고 협소했던 연구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였다. 넓고 쾌적한 공간에는 최신 뇌파 측정 장비들과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가득했다. 연구원들은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있었다. 민주는 이제 지혜 박사의 수석 연구원으로 그녀의 가장 든든한 오른팔이 되어 연구소를 함께 이끌어갔다. 박사님, 오늘 오전 10시에 국제신경과학회에서 화상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박사님의 뇌파공명 치료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논의하고 싶다고 합니다. 민준이 태블릿을 내밀며 보고했다. 지혜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알겠어. 준비해줘. 노뇌파 공명 치료는 그녀의 연구가 만들어낸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였다. 이 기술은 뇌졸중이나 신경 손상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들의 뇌파를 가족의 뇌파와 동기화하여 감정과 단순한 의사를 교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선도 많았지만 수많은 임상 실험을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지혜는 연구소 복도를 걸어나갔다. 복도 한쪽 벽에는 뇌파공명 치료를 통해 새로운 삶을 찾은 환자들의 사진과 감사 편지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그녀의 연구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학문적인 업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빛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지혜는 연구소 한편에 마련된 휴게실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의 눈에 익숙한 풍경이 들어왔다. 연구실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화분이었다. 잎이 무성하게 자라 초록빛을 뽐내고 있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날, 민준이 그녀에게 선물했던 작은 새싹 화분이었다. 그 작은 새싹은 그녀의 두 번째 삶처럼 강인하게 자라
이제는 제법 큰 나무가 되어 있었다. 박사님,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김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이제 그는 정년 퇴임을 하고 명예교수로 남아 있었다. 예, 교수님. 지혜는 반갑게 맞이했다. 자네의 연구가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이야. 내가 자네를 처음 만났을 때 자네에게서 남다른 재능을 보았지만 이 정도의 거목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 김 교수는 진심으로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지혜에 대한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지혜는 고개를 숙였다. 모두 교수님께서 저를 믿어주신 덕분입니다. 만약 교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아닐세. 자네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뤄낸 거야. 자네의 용기와 신념이 지금의 자네를 만들었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할 것이 있네. 김 교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학교에서 이지혜 박사 장학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네. 자네의 이름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끈기와 열정을 가진 과학도들을 지원하고 싶네. 자네가 직접 재단 이사장을 맡아주었으면 해. 지혜의 눈이 커졌다. 자신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이라니. 그것은 그녀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제안이었다. 그녀는 지난날의 자신을 떠올렸다. 배고픔과 피로 속에서도 연구에 매달렸던 시절. 그때 누군가 그녀를 믿고 지원해 주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후배들을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네, 교수님, 기꺼이 맡겠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과 기회를 후배들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지혜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연구는 이제 사회적 책임감으로까지 확장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학문적인 성공을 넘어 인류의 복지와 미래를 생각하는 진정한 과학자이자 교육자가 되어 있었다. 몇 년 후 지혜 박사는 이지혜 박사 장학재단의 개소식에 참석했다. 수많은 언론과 학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그녀는 연단에 서서 연설을 했다. 저는 한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꿈이 짓밟히고 제 노력이 부정당했을 때 저는 절망의 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를 믿어준 사람들의 지지, 그리고 제 안에 숨겨져 있던 작은 희망의 불꽃 덕분입니다. 이 장학재단은 바로 그 희망의 불꽃을 지피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재능과 열정은 있지만 환경적 제약으로 꿈을 펼치지 못하는 수많은 후배들에게 제가 받은 기회를 돌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그녀의 연설은 청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민주는 맨 앞줄에 앉아 눈물을 글썽이며 지혜를 바라보았다. 그는 지혜 박사의 성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산증인이었다. 개소식이 끝난 후 지혜는 연단에서 내려왔다. 그때 한 어린 소녀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소녀의 눈은 지혜처럼 호기심과 총명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지혜 박사님, 저도 박사님처럼 훌륭한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저도 뇌파 연구를 하고 싶어요. 지혜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꿈을 잃지 않고 노력하면 분명히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언제든지 우리 연구소에 놀러와도 좋아. 소녀는 지혜의 말에 반짝이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혜는 소녀의 손을 잡고 강당을 나섰다. 그녀의 주변에는 그녀의 연구를 존경하고 그녀의 인간적인 면모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한 연구자가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리더가 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혜는 자신의 연구소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캠퍼스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온화했다. 지난 생에서의 아픔과 고통은 이제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활짝 핀 꽃처럼 아름다웠고 그녀의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자신의 가슴에 살포시 얹었다. 심장이 따뜻하고 평화롭게 뛰고 있었다. 더 이상 통증은 없었다. 대신 삶의 충만함과 새로운 희망이 가득했다. 지혜의 두 번째 봄은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제가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